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행평가에 대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프린트물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내줬는데요. 수행평가를 이제 개인 과제하고 팀 과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건이 안 돼서 개인 과제만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과제는 계산기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95쪽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수업 시간에 한 거 이외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계산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수행평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계산기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되겠지만, 화면 디자인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화면 디자인이 끝나면 이 계산기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계산기가 갖추어야 될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계산기를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숫자가 입력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능 두 번째는 이제 AC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다 지워지는 그 역할만 하는, 저기화 기능을 하는 AC 기능. AC 버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산 버튼. 사칭 연산, 요 중에 어떤 연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 건가. 그거를 하나 완성을 시켜주면 될 거고요. 네 번째 기능은 실제로 결과값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하는 시간에 앞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참고해서 수행평가를 잘 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산기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Y 리절트라는 세 가지 변수는 숫자를 보관할 때, 결과값을 보관할 때 필요한 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금 어떤 연산을 선택을 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FUNC라는 그런 변수 한 개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비주얼 베이직에서 계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시작 화면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먼저 눌러서 새 프로젝트 창이 뜨게 되면 윈도우즈 폼 응용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폼 응용 프로그램,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해서 첫 화면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첫 번째 화면 디자인을 먼저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폼이 하나 있고요. 이 폼 위에 도구 상자에 있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화면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 텍스트 박스가 필요하겠죠, 그죠? 숫자를 입력하거나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텍스트 박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박스가 하나 들어간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조금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 주시고요. 도구 상자에 이제 버튼들이 1부터 지금까지 해서 총 10개의 숫자 버튼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3번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3개 만들어져 있겠죠. 요 3개의 버튼을 일단은 만들어서, 너무 작으니까, 버튼이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 좀 줄여서 숫자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네. 조금만 더 벌려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적당하게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3개를 만들었고요. 자, 이 버튼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버튼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뜨고, 자, 복사를 해서 여기부터는 붙여넣기. 그래서 버튼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벌리고, 그럼 총 9개죠, 그죠? 자, 그러면 버튼 1개를 더 복사합시다. 3개를 또 복사를 해서 각각을 숫자와 점하고 그 다음에 는 표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그릇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버튼들을 전부 다 그릇박스로 묶어줬습니다.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나중에 시간 되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얘네들의 좀 쓰여져 있는 것들을 1부터 0까지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속성 창에 보면은, 자,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속성 있죠, 그죠? 이 텍스트 속성을 바꿔주면 버튼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얘는 2가 되겠고요. 자, 얘는 3이 되겠습니다. 얘는 또 4가 될 거고요. 4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7이 되고요. 얘는 8이 되고요. 얘는 9가 되고, 자, 중간에 있는 얘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소수점이 되겠고요. 얘는, 자, 는 표시가 될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너무, 약간 밑으로 내려다 주고요.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버튼 4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더블 클릭 4번 했습니다. 얘네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역시 속성에, 텍스트 속성에 얘를 플러스로, 얘를 마이너스로, 얘를 곱하기로. 자, 곱하기로 대신에 스타 표시를 하겠습니다. 얘는 나누기로. 자, 이렇게 연산자 버튼도 다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 1개를 더 추가해서 얘는 AC 버튼, AC. 이거 누르면은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예. 약간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계산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왼쪽 위에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폼이라는 요걸 갖다가, 자, 맞는 계산기라고 한번, 타이틀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 폼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폼.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폼에 있는 요 타이틀. 요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 폼을 선택을 하고, 폼에 있는 속성 중에서 텍스트 속성을 바꿔주면, 자, 타이틀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화면 디자인은 이렇게 했고요. 자, 조금 삐뚤삐뚤한 것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화면 디자인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기능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야 되는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기능은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네요. 그죠? 자, 숫자 입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버튼 1부터 해서 이런 그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해당되는 그 숫자라든가 그 소수점이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1번 버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버튼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돼요. 다시 한번. 자, 여기 상단에 탭이 두 개가 생겼네요. 처음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디자인 창을 가서, 자, 화면 디자인 창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탭을 클릭해서요. 자, 어떤 그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해당 버튼을 또는 해당 텍스트 박스를 해당 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코딩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1번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브 앤드 서브. 자, 프로시저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그 프로시저 안에 어떤 명령 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시저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버튼 1이 클릭이 될 때, 자,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이 될 때 어떤 명령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명령을 처리하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몫이죠. 그죠? 자, 우리는 1번 버튼을 누르면 1이라는 숫자가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텍스트 박스에 이름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이름이 뭐냐면 텍스트 박스 1입니다. 자, 텍스트 박스 1에 점을 찍으면 자, 저 텍스트 박스에 속성들 목록이 쭉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속성이 쭉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자, 어떤 속성을 변경을 시켜야 되냐면, 텍스트라는 속성 값을, 이 값을 변경을 해주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새로 입력하는 그, 숫자로 이제 그 바뀌게 됩니다. 즉,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이 클릭이 되면, 자, 1이라고 이제, 이게 텍스트 박스에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박스 이름이 텍스트 박스 1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했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1을 눌렀습니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속성에 가보면, 저 위에 가면, 자, name, 자, 즉, 이 텍스트 박스 이름이 텍스트 박스 1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이 이름으로 내가 이 텍스트 박스에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속성 값을 조정함으로 해서 자, 그 속성 값은 속성 창에서 바로 변경시켜 줘도 되지만 이렇게 명령 코드 입력 창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이용해서 해당 텍스트 박스에 또는 다른 버튼들의 속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텍스트 박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박스에 자, 텍스트 속성을 값을 1로 주니까 여기에 텍스트 박스 1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킵니다. 아니면 또는 여기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자, 1을 누르면 이제 1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1을 한번 누를 때 뒤에 1이 한번 더 나와야 되는데 계속 1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하면 자,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속성을 무조건 1로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앞에다가 지금 현재 이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속성이 즉 현재 출력되고 있는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에다가 뒤에다가